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차주 중국의 상관행 물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제6장 중국 물류 산업에 투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1절 중국의 상관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중국의 실무적인 물류의 그 실무적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물류센터에 대해서 먼저 본다고 그러면요, 중국 물류센터도 실제적으로 소유가 자가 물류냐 영업 물류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은 자사물동량을 많이 취급하는 자가물량을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가물류는 자사물류를 취급하는 센터를 자가물류 그렇게 얘기하고요. 영업용 물류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운영해주는 부분이 바로 영업용 물류센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업용 물류센터는 대부분이 90% 이상이 국유에서 국영 운영사가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하고 사유를 나눌 수 있는데 90% 이상이 국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국영 물류센터가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유화가 많다. 국유 자산이 개혁이 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들은 대부분이 단순한 평지 창고요. 우리는 이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지 보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공간 수장 능력 이런 것들이 낮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파악들이 좀 어려운 걸로, 정확도가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어떤 물류센터들의 운영 관리는 대체적으로 화주가 국영 창고를 이용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창고 보유자는 국영기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화주에게 공간만 임대를 해주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화주가 거기 들어와서 창고를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영업용 창고가 실제적으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받아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우리 창고 사업주가, 물류센터 사업주가 화주한테 턴키식으로 임대를 주고 이 화주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화주가 직접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국영 물류센터의 운영 형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물질 보온 공사라든지 화운 물류 실업 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업들은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영 기업은 수송 능력이라든지 보관 능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직이 비대해서 사실상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한 뭡니까? 이런 어떤 국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 품질이 화주에 대한 응대가 아니라 관리 입장이다 보니까 그 서비스의 어떤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 결여되고 있다 그렇게 보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전문 인력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고, 단순한 임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설치가 미비하겠죠. 그죠? 그래서 화주의 물류 서비스
이 대응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중국의 그 국유 영업 창고의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자 기업에서 출자한 그 물류센터들은 확연히 다르죠. 첫 번째 뭘까요?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배송센터는 기계화라든지 시설 설비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정보화 이런 어떤 WMS 개념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계 민간 기업은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무래도 물류의 서비스를 차별화시키려고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운영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MS라든지 TMS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 시스템 패키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물류 거점을 보유함으로써 보유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서비스는 좀 애로점이 있다. 그게 한 단점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민간 기업 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물류 거점을 계약하거나 별도로 선설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기업보다도 민간 기업들이 활동이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영업용 창고에 보면 국유 기업 있고 그 다음에 사유 창고가 있고 국유 기업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공사들이 있고 사유는 뭐 독자 또는 합작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서 하는 기업이 있고 순수한 민간 기업이 있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국유 기업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획 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유통 체제를 본다 그러면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류부가 주도를 하는데요. 그 크게 조달 부분하고 상류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조달 부분에는 물자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에 대한 도매라든지 그 다음에 저장 공사는 저장 이런 부분들은 중국 물자 저운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부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 부분에는 이제 상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상업부의 도매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죠? 도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중국 상업저운공사가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조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류 부분하고 상업 부분하고 도매 부분하고 좀 차이를 돼 있다. 중국은 그죠?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괄적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조달 3PL 사업자가 조달뿐만 아니라 판매 물류까지도 관리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또렷하게 관리가 달라진다네, 부차가, 그죠? 자, 4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중국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를 이제 쭉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류단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정비, 계획, 운영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건설이라든 거는 건설 운영은 누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일정 구역에 토지라든지 이런 걸 지정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물류센터를 건설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뭡니까? 인프라 구축, 전기라든지 수도 장비, 뭐 통신 이런 것들은 깔아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아무래도 공업이 발달된 연해 지역에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동부 연해 지역에 지방 정부가 생산 자재 물류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부서요? 물자부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 단지라든지 수출 물류 이런 쪽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상무부가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내 배송 단지 이런 것들의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심천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평어 물류 단지라는 어떤 그런 종합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중개 물류 단지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물류단지는 제조기업이라든지 유통기업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 배송 중심으로 하고, 중개는 수출입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중개는 수출입 화물 중심으로 해서 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권역에서 지방정부에서 많이 한다고 했죠. 중부 지역의 모항 같은 경우는 화중지방의 물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내륙 물류단지를 건설해서 거기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통관을 하고 이 수출 물동량을 관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안부도에서 하역해서 철도라든 트럭킹을 해서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화중지방에 있는 물류 내륙 단지까지도 끌고 갑니다. 거기서 통관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전체의 한 50% 정도, 연안공업지역 이 외에는 내륙 쪽으로는 실제적으로 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이 물류 업무 중에서 특징적인 게 이제 팔레트 이용 실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팔레트가 단순하게 화물의 어떤 하역이라든지 상차 뭐 이런 부분 대해서 그 효율성 있는 게 아니라, 이 물류 관리 시간에서 배웠겠지만 일관 운송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팔레트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팔레트에 적재를 하게 되면 운반 수단도 그 팔레트화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보관도 팔레트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단위도 팔레트화 할 수 있고, 그래서 도착지까지도 팔레트화 시켜준다 그러면 생산 공정에서부터 어디까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팔레트로 쌓아놓은 걸 운반하고 또 보관하고 또 이송하고 취급하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팔레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팔레트가 이 국가 표준 규격으로 만들었는데요. 중국에서도 보면 1100, 1100과 1200, 1000 부분들이 중국 물류의 표준 규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사이즈가 표준 규격이 전체의 50% 이상 된다,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물류 표준화율은 굉장히 높다, 국가적인 표준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팔레트의 재질을 보면 이제 플라스틱재 있고, 그 다음에 목재 있고, 그 다음에 철재 있고,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종이재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미하니까,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는 대체적으로 플라스틱 재를 많이 쓰고요. 유럽이라든지 미주, 캐나다 이쪽으로는 친환경성을 고려해서 목재 팔레트를 많이 쓰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 한국, 중국, 일본은 T11형 1100, 1100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적인 유통 환경에 맞게끔 1200, 1000이 추가적으로 되어서 요 몇 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10년 정도 됐겠네. 10년 전으로 해서 T11형이 지정돼서 실제적으로 T11형과 T12형이 표준규격으로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IS 표준규격, 중국 표준규격, GILS 일본 표준규격, 미국 표준규격, 한국은 없네요. 한국도 7가지의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1100, 1100, 1200, 1000 요게 표준규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류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관심들이 이제 팔레트 규격의 통일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100, 1100과 1200, 1100이 50% 이상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법인들의 판매 방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자 제조 현지 법인들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판매권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상해 화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지역 판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안 지역, 화북이라든지 화북, 화남, 화동 및 기타 지방 도시에 판매할 수 있도록 된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 도심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판매권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 판매권역이 이렇게 이 구분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전국 단위의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매학에서 5가지 이제 판매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지 합작 기업, 현지 합병 기업이 판매 그 망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지 판매회사에 설립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 또는 이제 해당 지역에 그렇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안 지역이든지 뭐 도심 지역이든지 전국 도심 지역이든지 그죠? 해당 지역의 제조기업과 판매 전략적 제휴를 맺어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전국 단위에 있는 판매 대리점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하고 같이 판매점을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대형 소매점과의 직접 거래해주고요. 직접 그러니까 대형 소매점에 위탁 판매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이 전국 단위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들을 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사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은 마케팅 효과라든지 판매 물류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관심을 더 있고 특히 현지의 거래 관습이라든지 법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판매망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지역에 따라서 마케팅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현지 합병 기업의 판매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합병 기업의 판매 방식에 너무 얽히지 말고 자사의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자사가 판매망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접 현지 판매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업 전개는 가능하지만 전국적인 어떤 네트워크 판매하기는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휴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 요구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제조업자와 판매사와 제휴를 해서 전략적 판매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형 가제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이얼 기업하고 제휴를 해서 판매망을 확보하고요. 도시바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TCL 그룹하고 제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이들 기업들은 성도, 경제특구 등 1급 도시만 판매하는 자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2, 3급 도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지역에 있는 판매망을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판매망을 확대하는 부분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조 사업자들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품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특정 지역, 대도시 규모는 내가 자사 판매망을 구축할지언정 위성도시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판매망하고 판매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위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전략적 제휴를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현지 제조기업의 판매 방식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판매 대리점을 이용할 경우
외자 기업에서 중요한 마케팅 기법이지만 판매와 물류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판매 대리점한테 해버리면 판매 대리점의 어떤 그 주도적 역할이고 내가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대형 그 소매업자하고 직거래 했을 때는 유통 루트가 굉장히 간소화돼서 이런 어떤 판매 물류비 이런 부분들 절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정보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그래도 온다. 그래서 소매업자들은 대도시 또는 중급도시는 새로 출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한 데는 사실상 내 마케팅 기법이 우리 자사의 마케팅 기법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양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파워가 지방에 끌려갈수록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 제조기업이 현지 법인에서 현지 기업과 판매 네트워크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자사 판매망을 설립했을 때 그 다음에 지역 제조기업과 판매를 제휴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판매 대리점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대형 소비자와 직거래 했을 때 그렇게 위탁 판매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장단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제조비, 법인들의 비효율적인 어떤 부분에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개별 분류를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외자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 시에서 진출을 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자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현지 제조기업의 설립 운영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독자할 경우에는 법률상 하나의 현지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갈 때마다 다시 뭡니까? 납세 제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 뭡니까?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 법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어렵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제조 법인별로 각각 생산 판매가 이루어져서 물류도 각각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판매라든지 물류비가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의 44개 제조회사에 보유한 미쯔비시 그룹도 아예 합병을 통해서 그죠? 합병 회사의 독자적 전환을 추진해서 불필요한 물류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물류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룹사 업무 지원을 위한 상해시에서 물류 회사를 설립하고 물류 회사는 제조회사 순회하면서 순회 배송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전제품이라든지 부품 이런 것들은 기로시에는 그룹사의 물동량을 집하거나 그죠? 복화 운송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대련의 공장에 VCR 공장이 있는데 이 VCR을 생산된 건 이제 광동성으로 배송을 하고 광동성에서 이제 기로시에는 뭡니까? 광주의 공장에 있는 에어컨을 북경이라든지 대련으로 수송하는 복화 운송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만큼 물류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중국에서 물류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쉽지를 않지만 그래서 미쯔비시 그룹 같은 경우는 복화 운송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복화 운송에 따른 운송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조 법인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는 하나 타사의 제품들 그죠? 위탁 판매하는 판매회사도 설립해서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산국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국 진출 기업은 현지 제조별로 이 판매 물류를 수행하고 물류를 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 물류를 한다든지 또는 물류물을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요. 미쯔비시 이제 이 그 전기의 중국 법인들을 분포를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쭉 각각의 이 품목별로 제조를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련이나 대련 쪽에 있는 천진이라든지 대련에 있는 제조 공장에 이 완성품을 이 광동성 저기 어디요? 저 복건성이나 광동성 밑에죠, 그죠? 밑으로 이제 싣고 오고 올라갈 때는 여기에 부품들을 아니면 완성품들을 산동이나 아니면 북경에 이 하차를 해주고 이 복화 운송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미쯔비시의 중국 법인들의 물류의 업무의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제조기업의 판매 네트워크를 이용한 물류를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중국이 너무 광활하지 않습니까? 넘지 않습니까? 국토가, 그죠? 그래서 이 초기에 투자자들이 자사의 판매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초기 자금이라든지 또 각 성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또 법인이라든지 판매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13억 인구 중에서 이제 70% 이상이 뭐예요? 중국 농촌에 있답니다. 근데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전자제품 이런 부분들 팔기 위해서는 국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 특히 도로라든지 정보통신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낙후되어서 관리가 힘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냐면은 외상 매출금,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얘기했듯이 외상값이죠, 그죠? 봄에 이 제품을 구입하다가 가을철에 뭐예요? 농촌이니까 가을철에 수확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판매하고 난 다음에 갚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판매에 대한 회수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외상 매출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최장 6개월까지도 외상 매출금이 많이 깔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제품들, 뭐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라든지 TV 판매 이런 부분들이 부진한 이유가 외상 매출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신속한 AS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점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자기업은 이제 성도, 지방도시라고 그랬죠. 그죠? 지방도시 간의 7도시에만 자사 판매를 네트워크 구축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 대해서는 2, 3급 도시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한테 판매원을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특히 가전제조업체는 90년도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외상 매출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인 자사 네트워크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국의 대형 가전업체가 TCL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전국의 3,000여 개 도시에 2만 개 이상의 판매점을 구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외자 기업들은 이런 어떤 기업들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위탁 판매를 하는 거죠. 그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판매에 효율적인 어떤 이 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방법도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중국의 시장의 수요 변동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숙하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과잉 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 TV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해서 하다 보니까 대량 재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네요. 그래서 2002년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중국 판매망에서 어려운 거는
재고 관리라든지 매출 채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회수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이 그 외상 매출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그 크게 개선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재고, 그죠? 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 시스템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반 생필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패죠. 그래서 이제 판매 위탁점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판매점에 대해서 판매 물류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의 투자 제조 기업들은 판매 대리점 제도의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판매 대리점들은 현지 판매라든지 상관행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 기대도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 시장을 몇 개로 블록을 구분하고 그 블록별로 총판 대리점을 지정하는 거죠.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총판 대리점들은 각 지역별로 있어서 도매점을 통해서 말단의 소비까지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정 업체의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들을 취급하는데 특정 기업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행이 뭐예요? 거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상 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 증정 이런 것들이 많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정확한 정보들을 리얼타임하게 제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위탁하고자 하는 하주들한테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자꾸 차단되다 보니까 상당히 판매가 어려웠다.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행에 대해서 이제 판매점을 이용했을 때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매 정보의 피드백이 굉장히 어렵다. 안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매상 소매자들은 자신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관습들을 갖고 있고요. 내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거고, 외상도 막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정보 제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죠? 그런 것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보면, 정보, 단말기라든지 재고 관련된 데이터들 이런 걸 공개하려고 했지만 이에 응해주지 않아서 사실상 제조 기업들은 상당히 에러점이 많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러면 너네들이 나한테 그에 대한 판매망을 공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서 앞으로 내 제품 공급을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자사의 상품 판매라든지 재고 정보 파악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2, 3차 이런 부분까지도 말단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이제 판매 컨트롤이 어렵다. 그래서 2, 3차 도매 사업자 또는 소매 사업자에 관한 제조업체 판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조업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재고 배치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과잉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결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이제 건역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건역들이 서로 뭡니까 초월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결품이라든지 추가 주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 대리점에는 재고가 첨가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판매 컨트롤이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매점이라든지 도매 사업자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배송센터를 가능한 줄여서
줄여서 직접 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그런 단점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시스템 해서 아예 우리 정보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깔아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 파악이라든지 일원화 통합 관리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판매자 대리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라든 다 제공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리베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 주고 매상 개입 이런 것들이 뭐 실시간에 뜨면 내 정보가 다 들통나면 실제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실수요인지 가수요인지를 확인해서 이 재고 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외국의 어떤 출정을 할 때는 진출을 할 때는 이런 어떤 법률적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상관행위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관행위에 이런 어떤 특징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백발백중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데 가보면요. 특히 미얀마를 요즘 제가 다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가면요. 외국인들한테는 무조건 50%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상품이 현지인들한테 100원에 팔린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150원에 팝니다. 그런데 이제 팔고 남으면 이제 화주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냥 개수 대비해서 100원으로 신고한 거죠. 그러면 150원, 50원은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결국은 뭐 대리점이라든지 판매점에서 먹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상관행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현지 진출할 때는 고려해야 될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